다음에 3섹션은 버전 컨트롤 시스템입니다. 버전 컨트롤, VCS, 버전 컨트롤 시스템, 또는 이제 리비전 컨트롤이라고도 하는데, 또는 이제 소스 컨트롤이라고도 하고, 파일셋의 변경사항을 사실 관리하는 방법이라고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죠. 버전 제어 시스템은 어떤 파일의 마스터셋하고 변경 내용을 저장소라고 하는 리파지토리죠, 리포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저장을 하게 돼 있습니다. 파일을 변경하려면 각 개인이 자신의 로컬 시스템에 저장소에 있는 파일의 어떤 복사본을 가져와야 됩니다. 이거 작업 복사본이라고 하죠. 이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지 않고 변경할 수 있는 파일의 어떤 개인적인 복사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슬라이드에서 지금 5개 정도로 정리해 놓은 것과 같은 그러한 이점을, 즉 공동작업, 책임, 가시성, 독립적으로 작업을 한다, 안전하다, 어느 곳에나 작업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버전 컨트롤 시스템의 유형으로는 크게 이제 로컬, 센트럴라이즈드, 디스트리뷰티드가 있는데, 이어지는 슬라이드에서 이 각각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이 용어 자체가 의미하듯이 로컬로 하느냐, 중앙 집중식으로 하느냐, 분산 방식으로 하느냐, 그러니까 크게 어렵지 않게 쉽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로컬 버전 제어 시스템은 간단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해서 파일의 모든 변경사항을 추적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경우 시스템은 파일 자체가 아닌 두 파일 버전 사이의 어떤 차이값, 델타라고 하는 이런 거를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파일을 되돌리려면 요청된 버전을 얻기 위해 데이터를 반전을 하는 그런 작업을 하면 되는 것이죠. 중앙집중식 버전 관리 시스템, CVCS, 서버 클라이언트 모델을 사용해서 하는 버전 컨트롤 시스템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리포가 서버의 중앙 위치에 저장이 되고, 개인이 파일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먼저 자신의 시스템인, 여기서는 자기의 시스템이란 클라이언트를 얘기를 하는데, 클라이언트로 파일의 작업 복사본을 이제 가져와야 됩니다. 중앙집중식 버전 관리 시스템, CVCS는 한 번에 한 사람만이 특정 파일에 대해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인, 체크아웃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충돌이 발생하지 않게끔 버전 관리를 하는 게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분산 버전 관리 시스템, 디스트리뷰 버전 컨트롤 시스템, 이건 이제 피어-투-피어 모델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작업 복사본에 로컬 파일이 수정되고 있기 때문에, 분산화돼서 로컬 파일이 수정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작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동시에 파일에 대한 이제 수정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CVCS처럼 파일을 잠글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이 어떤 변경사항을, 파일에 대한 변경을 완료하게 되면 리파지토리의 호스팅 서비스에 있는 기본 리파지토리의 파일을 푸시하고, 버전 컨트롤 시스템은 이제 파일 변경이 있을 시 어떤 충돌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이제 감지를 함으로써 관리를 하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으로 오늘날 많이 사용되는 버전 컨트롤 시스템으로 Git이라는 거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의 최신 트렌드인 방금 살펴본 DVCS, 분산 버전 제어 시스템, 오픈 소스 구현입니다. Git은 하는 장점이 있지요.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일일이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배우기도 쉽고, 성능도 빠르고, 협업 프로젝트에 용이하고, 분산 버전 컨트롤 시스템의 이제 모든 이점을 갖추고 또 무료이기도 하고, Git 클라이언트는 이제 보통 컴퓨터에 설치를 하고, 맥OS나 윈도우스, 리눅스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부 Git 클라이언트에는 기본적인 GUI, 그래피컬 유저 인터페이스, GUI가 제공되지만, 사실 Git은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는 이 Git CLI에 대한 이제 몇 가지 사항을 자세히 컨텐츠에서 이제 소개를 하고, 이제 사용 방법이나 어떤 출력 조작 방법 이런 것들을 함께 실습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Git이 다른 어떤 버전 시스템과 다른 주요한 차이점 중에 하나가 Git 데이터를 어떤 차이점이라고 하면 여기서 현재 파일과 이전 버전, 이 이전 파일 버전 간의 어떤 델타라는 것 대신에 그 스냅샷으로 저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일이 변경되지 않으면 Git은 새롭고 동일한 스냅샷을 만드는 대신에 시스템의 마지막 스냅샷에 대한 이제 참조 링크만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음으로는 Git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세 개의 스테이지와 세 개의 스테이트로 구성이 되어 있다. 세 개의 스테이지는 repository, working directory, staging area 이렇게 되어 있고요. 스테이트는 committed, modified, stag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Git은 먼저 저장소, .jet 디렉토리라는 게 있는데 분산 버전 제어 시스템이기 때문에 각각의 클라이언트가 리포지토리의 복사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가 Git의 리포지토리가 되면 이 hidden .jet 디렉토리가 생성이 되고 기본적으로 이것이 리포지토리가 되는 것이죠. 이 디렉토리에는 이제 파일 압축이라든지 commit 또는 로그, 커밋 기록이죠. 커밋 기록과 메타데이터를 저장하고 있어요. 이미 실습을 해보시는 경우에는 제가 지금 하는 얘기가 어떤 것인지 이해가 쉽게 되실 텐데 오후에 아직 해당 실습들을 실습을 안 해보신 분들은 오후에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것과 관련된 챕터 시험이나 파이널 시험에서 이것과 관련된 문제들이 상당수 나오고 있어요. 워킹 디렉토리 말 그대로 파일 시스템에서 볼 수 있는 폴더입니다. 저장소에 있는 파일의 사본이 되겠죠. 그 다음에 스테이징 영역은 사용자가 저장소에서 어떤 추가하고 업데이트하고 어떤 삭제하고자 하는 그런 정보들을 저장하는 것이 바로 스테이징. 사용자는 사실 수정된 모든 파일을 스테이지나 리포지토리에 추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정 파일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 영역이라고는 부르지만 실제로는 .git 히든 디렉토리에 있는 이제 색인 파일일 뿐입니다. 다음으로는 Git의 그 저장소 유형, 두 가지 유형으로 로컬 저장소, 그다음에 원격 저장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로컬 저장소는 말 그대로 Git 명령이 실행되는 것과 동일한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파일 시스템에 저장이 되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원격 저장소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서버나 리포지토리 호스팅 서비스와 같은 클라이언트 시스템이 아닌 다른 곳에 을 의미합니다. 원격 저장소는 사실 선택 옵셔널 사항이고 일반적으로 어떤 프로젝트에 여러 사용자와 클라이언트가 팀으로 공동 작업을 할 때 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다음으로는 이제 브랜칭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겠는데요. 시스코 iOS에 대한 버전 관리 시스템도 이런 이제 브랜치로 많이 버전 번호나 이런 거를 이제 표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브랜치를 통해서 사용자가 어떤 리포지토리의 기본적인 코드에 영향을 주지 않고 독립적으로 코딩 작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죠. 리포지토리가 생성이 되면 코드는 처음에는 이제 마스터라는 브랜치에 자동으로 배치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자는 여러 가지 브랜치를 가질 수 있고 각각의 사용자들이 가지고 있는 브랜치는 서로 독립적인 것이죠. 이러한 분기를 브랜칭을 통해서 사용자들은 이제 어떠한 특정 기능에 대해서 자기가 독립적으로 작업을 하면서 분산 버전 제어 시스템 DVCS의 어떤 이점을 계속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동시에 여러 기능을 이제 또 작업을 할 수가 있고 어떤 자기의 그 아이디어를 실험을 할 수도 있고 주요한 어떤 코드 라인들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브랜치는 로컬 또는 이제 리모트 양쪽으로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삭제할 수도 있고요. 다른 버전 컨트롤 시스템과는 달리 Git에서의 분기 생성이 매우 쉽게 가볍게 되고 분기 간 브랜치 간 전환이 거의 즉각적으로 된다는 게 큰 특징입니다.
브랜치는 실제 시각적으로는 화면에 보이는 그림과 같이 별도의 경로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지만 시각적으로는 그렇게 보일지라도 Git 브랜치는 기본적으로 어떤 적절한 커밋에 대한 포인터일 뿐입니다. 물리적으로 뭐 또 어떤 다른 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건 아니죠. 즉 다시 말하면 분기는 어떤 그 도로의 어떤 분기점과 같다 뭐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의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GitHub하고 이제 어떤 other providers라고 해서 좀 설명이 되어 있는데 깃을 사용해서 프로젝트를 처리하는 것이 종종 GitHub과 관련이 되기는 하지만 이 두 가지, 즉 Git과 GitHub은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Git은 설명되어 있듯이 분산 버전 컨트롤의 구현이며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GitHub라는 것은 마이크로소프트에 제공하는 서비스로 Git으로 리퍼지터리 호스팅 서비스를 구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Git과는 달리 그 GitHub는 슬라이드 중간에 요약되어 있듯이 5가지 정도 코드 검토, 다큐멘테이션,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버그 트래킹, 피처 리퀘스트와 같은 추가적인 기능도 제공을 합니다. 이 GitHub는 다양한 형태의 이제 협업 코딩을 지원하도록 이제 발전이 됐다고 나와 있는데, 뭐 지정된 팀만 볼 수 있는 어떤 비공개의 저장소라든지, 공개는 되었지만 컨트리뷰터가 익명일 수 있는 어떤 소셜 코딩 프로젝트라든지, 많은 컨트리뷰터가 참여하는 이제 광범위한 오픈 소스 에포트, 때로는 뭐 수천 명에 달한다라는 뭐 그런 거를 지원하도록 발전을 했습니다. 프로젝트 소유자가 이렇게 광범위하게 분산된 시나리오에서 이거를 관리할 수 있도록 GitHub는 풀 리퀘스트라는 개념을 도입했죠. 풀 리퀘스트는 프로젝트의 어떤 메인 또는 어떤 다른 큐레이팅된 브랜치에 포함하기 위해서 컨트리뷰터의 브랜치에서 새로운 코드, 기존 코드에 대한 편집, 이런 건 이제 변경 사항들을 검토하기 위해 요청을 공식화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풀 리퀘스트의 어떤 반영구는 지금 Git 호스팅 서비스에서는 매우 보편적으로 구현이 되어 있어요. GitHub가 마지막으로는 Git을 사용하는 유일한 리퍼지터리 호스팅 서비스는 아니고 다른 서비스로 GitLab, Bitbucket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어지는 몇 장의 슬라이드에서는 Git 커맨드에 대한 내용이 쭉 남아 있는데 사실 커맨드에 대해서도 자료는 많이 준비가 되어 있지만 이것들을 일일이 사실 살펴보는 게 이 시간에는 크게 효율적일 것 같지는 않아서 커맨드만 좀 눈으로 살펴보시고 사실 이거는 이 커맨드들을 사용해서 이 컨텐츠에서 제공되는 실습, 핸즈온 실습을 해보셔야 사실 확실히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커맨드만 간단히 보면서 넘어가겠습니다. Git 커맨드 중에 Git을 세팅하는 Git 커맨드가 Git init이라고 이제 소개가 되어 있고요. 기존의 이제 Git 리포지토리를 이제 가져오는 그런 Git clone이라는 이제 명령과 함께 Git을 셋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Git clone 명령을 실행하면 Git은 이제 화면에 나와 있듯이 일련의 어떤 hidden Git 디렉토리를 .git 디렉토리를 생성하고 여러 복사본을 만든다든지 이러한 분기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워킹 디렉토리에서 이제 수정된 파일을 보기 위해서 이제 어떠한 내용을 해야 되는지 git 그리고 파일의 상태는 이제 어떤지 git 스테이터스 명령, git difference 이런 파일 간 변경 사항을 비교하는 git diff 명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쭉 소개가 되어 있는데 언급했듯이 이거는 실습을 직접 해보시면서 세이징 영역에 파일 추가하는 git add 명령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Git 저장소에서 파일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 이제 첫 번째 옵션은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은 Git remove의 RM 있고요. 두 번째 옵션으로는 이제 어떤 경로 지정 정보, 파일 경로에 대한 정보까지 같이 해서 몇 개의 그 옵셔널 파라미터를 이용하는 이 경우는 2단계 프로세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장소를 업데이트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커밋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git commit이라는 명령을 이용하고 필요에 따라 메시지를 추가하려면은 -m을 이용을 해서 메시지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장소 리파지터리 업데이트하는 건데요. 이거는 git push라는 명령어를 이용하죠. 그래서 또는 origin master 뭐 이런 거를 이용을 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리파지터리의 로컬 복사본을 업데이트하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이건 git pull 이죠. 어떠한 과정이 진행이 되는지 결과로 이어지는지 4단계로 거쳐서 슬라이드에 잘 소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상위 분기에서 git 저장소의 로컬 사본을 업데이트하려면은 이 슬라이드에서 보이는 것처럼 git pull이라든지 git pull origin을 사용을 해야 되고, 특정 브랜치에서 git 저장소의 로컬 사본을 업데이트하려면 git pull origin의 이제 브랜치 뭐 이런 명령을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브랜칭 피처로 몇 가지 또 커맨드들이 소개가 되어 있어요. git branch, 상위 브랜치, 브랜치 이름을 옵셔널 파라미터로 가지고 있는 거, 그 다음에 git checkout, -d, 브랜치 이름, 그 다음에 모든 지점에 대한 목록을 받는 git branch list, 뭐 이런 것들이, 아까 계속 언급했듯이, 이거는 실습을 직접 해보셔야만 자기 것이 되니까 오후에 꼭 시간을 내셔서 이 실습을 꼭 진행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분기 병합에 대한 겁니다. 분기 병합, 각각 브랜치로 나누어진 이제 분기들이 어느 정도 작업이 되고 작성된 후 병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git은 브랜치를 병합할 때 source 브랜치에서 change 또는 commit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대상 브랜치에 적용을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 그림을 보면서 간략하게 살펴볼까요? commit C1이라고 commit 1에서 브랜치 B는 브랜치 A에서 이제 분기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브랜치가 이제 갈라지게 되면 누군가 commit 2를 브랜치 A에 추가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제 브랜치 B는 이러한 변경사항을 마치 뭐 C2를 브랜치가 모른다라는 얘기죠. 계속 그림을 따라서 가면 commit C3, C4가 브랜치 B에 추가되고 브랜치 A는 이런 거를 모르고 이런 변경사항을 모르고 있죠. 그다음에 C5가 또 다시 브랜치 A에 추가가 되고 브랜치 B는 역시 마찬가지 이 변경사항을 모르고 있죠. 결국 이제 브랜치 A와 브랜치 B가 각각 두 개의 커밋으로 분기가 된 그런 거 최종적으로는 브랜치 B가 C2하고 C5 이후 브랜치 A에서 변경을 필요로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따라서 브랜치 A는 소스 분기이고 브랜치 B는 타겟 브랜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에서 커밋이라는 것은 다른 파일의 변경사항이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죠. 결과적으로 C2, C5가 브랜치 B에 적용이 되고 브랜치 A는 동일하게 유지가 되는 모습을 아래쪽 그림에서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을 우리는 fast forward merge라고 합니다. 이것에 대한 내용이 이 슬라이드에 조금 더 자세히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fast forward merge는 git 알고리즘이 source branch의 어떤 change, commit을 충돌 없이 자동으로 타겟 브랜치에 적용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merge되는 분기에서 merge되는 브랜치에서 다른 파일이 변경될 때 가능합니다. 동일한 파일이 변경된 경우에도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파일의 다른 부분이 변경된 경우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fast forward merge는 merge를 수행할 때 가장 좋은 시나리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merge conflict, 뭐 충돌이라고 할까요? 충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merge할 서로 다른 브랜치에서 동일한 파일을 수정하면은 conflict가 생길 가능성이 당연히 높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이 사용자가 브랜치들을 merge하기 전에 이러한 conflict들을 수동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conflict를 수동으로 수정하면 source branch의 commit과 수정된 merge conflict가 포함된 타겟 브랜치에 새로운 커밋이 추가되는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멀지를 수행하는 몇 가지 명령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실습을 통해서 커맨드에 대한 것을 잘 살펴보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dip 파일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개발자가 그 파일의 두 버전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 슬라이드에 요약이 되어 있지만 특정 심볼들을 사용함으로써 다른 시스템에서 어떤 파일을 읽어서 파일을 업데이트하는 방법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차이점이라는 것은 두 버전을 비교하고 merge하여 변경사항을 이제 구현하는 데 사용이 되죠. 일부 프로젝트는 패치로 이 .dip 파일을 통해서 변경사항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모드가 이제 하나의 파일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그 unified dip 파일이라고 하고 아래 표에 정리되어 있는 바와 같이 unified dip 파일의 기호와 의미를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이것도 실습 이어지는 뒤쪽에 이제 실습을 보시면 이런 심볼들을 이해하는 방법이라든지 unified dip 조작하는 방법을 잘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3.3.11 소프트웨어 버전 컨트롤 Git 제가 빠르게 지나온 한 20여 장의 슬라이드들의 커맨드들이 이 3.3.11 실습을 해봄으로써 여러분들이 잘 소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